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수부자TV의 인선규 김진각입니다. 오늘은 두 분께서 어떤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매번 그 실제 사례 위주로 그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드려서 지난 7월 7일 연수원에서 교육한 이후에 그 교육생분이 실제로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7월 7일 연수원에서 재무설계 강의를 들은 무슨 시청의 누구누구입니다. 강의 후 고민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는 맞벌이 공무원이고 공제회를 50만원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공제회 불입금을 최대 150만원까지 늘릴 수 있어 추가로 공제회를 늘리려고 생각하던 중 강사님의 IRP 계좌를 말씀해 주셔서 공제회를 늘릴지 아니면 IRP 계좌를 개설해 여기에 불입할지 고민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뭐 50만 원에서 갑자기 150만 원까지 저축을 늘린 거는 그렇죠. 상당히 잘하신 건데, 그리고 두 번째로 막상 저축하기보다 이렇게 강의 듣고 신청하신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그 공제회를 늘려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듣고 있어요. 예. 그래서 먼저 그 말씀부터 드리자면 일단 두 가지 상품 다, 그러니까 공제회도 그렇고 IRP도 그렇고 일단은 모두 장기 저축 상품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 상품에 대한 뭐 장점이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20년을 이상을 그 채우게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연 3.55%의 이자를 복리로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저율과세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현재 16.5%의 우리가 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꼭 하나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장기저축이다 라는 부분, 이 부분은 좀 꼭 지금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떤 상품이 좋다 나쁘다 보다는 그렇죠. 내가 이 상품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공제회를 기존에 50만 원 하고 있고 150만 원까지 늘리려고 했던 이유가 나중에 퇴직 이후에 뭐 공무원 연금이 있지만 조금 더 여유롭게 노후 자금을 마련할 목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고민하신 것처럼 어떤 게 더 유리할지, 물론 그 공제회를 그냥 150만 원까지 늘려도 괜찮은데, 일단은 공제회를 늘릴지 IRP를 추가로 개설할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IRP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액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세액공제가 필요 없다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예. 세액공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또 돈이 너무나 오랜 기간 또 예. 그 자금에 묵혀 있거든요. 그래서 예. IRP는 이게 아쉽게도 인출 전략이 안 되는, 예. 그래서 55세까지는 무조건 가져갔다가 좀 연금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들이 혜택이 없다면 IRP보다는 공제회를 좀 이렇게 관심 갖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연말정산 받으셨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맞벌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게 없어서 세금을 좀 더 냈다라고 할 경우에는 선생님 이름으로 IRP를 한도 내에서 활용하는 게 낫고, 만약에 나는 필요 없는데 배우자가 공제받을 게 없어서 좀 필요하다 그러면 오히려 배우자 명의로 공제가 아니라 IRP를 불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분 다 네네. 세액공제가 필요 없다면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만약에 두 가지 상품만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IRP보다는 저는 행정공제가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프로님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행정공제가 사실 뭐 3.5%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지만 뭐 안전자산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장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다 보니까 월급에서 바로 공제돼서 그렇죠. 좀 자연스럽게 많이 쌓여 나가거든요. 그래서 강제저축. 그렇죠. 그래서 보통 퇴직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오래 일하신 분들은 뭐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2억 넘게 그렇죠. 본인 그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저도 세액공제가 필요 없다면은 공제를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단지 상품의 장점만 보고 결정을 하시는데 결국 그 상품이 나한테 맞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이분들이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면 두 분 중 유리한 쪽으로 IRP 100만 원을 불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쵸. 근데 뭐 만약에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면은 불입하는 게 낫긴 한데,
그 한도를 보셔야 돼. I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으로는 이제 700만 원까지, 물론 내년은 예정이긴 하지만 900만 원까지 한도를 좀 늘려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 기준으로 700만 원을 12로 나누면 올해 한 6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게요. 제가 신청하신 선생님인데 세액공제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제 이름 앞으로 60만 원 정도를 불입하고 굳이 100만 원을 다 할 필요 없이 남은 40만 원은 뭐 행정공제를 불입하거나 혹은 나도 필요하고 만약에 배우자도 사실은 좀 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50만 원, 50만 원씩 그렇게 세액공제를 같이 활용하는 게 좋다. 즉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불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하나 번외로 좀 말씀드리자면 IRP만 좀 고집할 필요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연금저축 상품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해보는 것도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연말정산 받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예. 거기에 좀 하나 첨언하자면 사실 이분이 질문한 게 공제를 더 할지 IRP를 할지 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드렸지, 만약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사실은 공무원 연금에 순수하게 노후자금을 더 마련할 생각이라면 선택지가 하나 더 있죠. 그렇죠? 그렇죠. 저라면 네. 만약에 노후자금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뭐 세제 비적격이기는 하나 뭐 변액연금 상품들도 굉장히 조금 활용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답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변액연금이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어떤 기능이 있죠? 일단은 우리가 세액공제는 되진 않지만 네. 10년을 유지하게 되면은 비과세가 된다는, 그러니까 이자소득세를 떼지 않는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예. 이 이자소득세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현재 지난 방송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세금이 부족한 대한민국 현재 상황에서 이자소득세가 높아질 확률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럴 그렇죠. 때 비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퇴직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료가 직장인 의료비에서 지역의료비로 바뀌거든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일정 수준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게 또 건강보험료에 또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럴 때 비과세가 되는 변액연금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장기 투자 상품이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사실 오늘 상담을 신청을 하셨을 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렸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놓고만 보면은 공제도 좋고, 그렇죠? 그렇죠. IRP도 좋아요. 연말정산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비과세연금 같은 경우 비과세 혜택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본인 소득하고 그렇죠. 내가 나중에 연금 준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장기적으로 얼마 정도 불입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집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교육의 취지도 그렇고 저희 이 방송의 취지가 공무원 선생님들이 강의로서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은 본인 사례에 맞게.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어떻게 내드렸냐면, 주 목적이 노후자금이긴 한데 지금 연말정산이 좀 많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노후자금 성격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결론은 본인명으로 연금저축 60만 원에 40만 원 정도는 배우자명으로 비과세 말씀하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제 적격, 소득공제랑 비과세를 같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렸더니 상당히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네, 단순히 저축을 늘리는 게 아니라 부부의 소득과 과표, 그리고 세액공제가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개편되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매년 좀 저희 두 프로님한테 잘 확인해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프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네네.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 프로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일단은 우리 사회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품의 좋고 나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돈을 언제 써야 될지에 대한 재무 목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IRP를 통해서 저희가 세액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고, 공제를 통해서 저율과세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나, 이 두 가지 상품은 모두 장기 투자 상품이라는 부분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회자님 같은 경우 지금 장기 투자 상품에 월 900만 원씩, 연 900만 원씩 넣는다고 한다면 이 자금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왜냐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또 재무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게 인출 전략이 안 되거나 중간에 해지했을 때 해지 시 페널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꼭 좀 챙겨보신 후에 금융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네요. 예, 그럼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열심히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